한인사회 관심이 집중됐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직 폴 김 시장이 승리했습니다. 김 시장은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스테파니 장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27년 만에 파이널 무대에서 다시 만난 뉴욕 닉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NBA 우승컵을 놓고 격돌하는 가운데 뉴욕시는 뜨거운 농구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연방정부의 우려와 제동에도 불구하고 뉴욕시가 맨해튼 34가에 버스 전용 도로 조성 사업을 재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 스파업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의 사형 재판이 다시 본격화됩니다. 뉴욕주에서 침술 치료에 대한 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법안이 주 상하원을 통과하고 이제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집주인과 소규모 건물주를 대상으로 건물 안전 점검을 무료로 벌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KBTV는 지난 6월 1일 청소년 SNS 챌린지의 위험성을 다룬 보도에서 최근 2주 사이 윌리엄스버그 브릿지 구간에서 지하철 서핑으로 숨진 10대가 2명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이 구간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명으로 확인돼 관련 보도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KBTV는 앞으로 보도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교차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책임 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3일 첫 소식입니다. 한인사회 관심이 집중됐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직 폴 김 시장이 승리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비공식 집계 기준 김 시장은 770표를 얻어 민석준 후보를 210표 차로 앞섰습니다. 김 시장은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스테파니 장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직 폴 김 시장이 재선 도전의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버겐 카운티 비공식 집계 기준 김 시장은 770표를 얻어 560표를 기록한 민석준 후보를 210표 차로 앞섰습니다. 득표율은 김 시장이 약 58%, 민 후보가 약 42%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현직 시장과 현직 시의원이 맞붙은 한인 후보 간의 경선이라는 점에서 선거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선거 막판에는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며 과열 양상도 보였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대표적 한인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예비선거 결과는 11월 본선 구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 경선과 함께 치러진 펠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도 접전이었습니다. 비공식 집계 기준 저스틴 강 후보가 705표로 1위를 기록했고 루시앙 후보가 619표로 2위에 올랐습니다. 원유봉 후보는 603표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 루시앙 후보와 3위 원유봉 후보의 격차는 16표에 불과해 최종 집계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타운 한인 후보들의 결과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노스베일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케네스 조 후보가 단독 출마해 202표를 얻었고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조셉 맥과이어 현 시장과 맞붙게 됩니다. 포트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폴윤 후보가 1842표로 1위를 기록하며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노우두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김봉준 후보가 96표를 얻어 본선에 올랐습니다. 리치필드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사라김 후보가 172표를 얻어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리치필드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데니스 심 후보는 208표로 3위에 머물러 본선 진출권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펠팍 공화당 시장 예비선거에서는 스테파니 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189표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펠팍 시장 본선은 지난 2022년에 이어 폴 김 시장과 스테파니 장 후보의 재대결로 치러지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선거 당국의 공식 인증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미 프로농구 NBA 챔피언 결정전이 마침내 막을 올립니다. 27년 만에 파이널 무대에서 다시 만난 뉴욕 닉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우승컵을 놓고 격돌하는 가운데 뉴욕시는 대규모 응원 행사와 함께 뜨거운 농구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반세기 넘게 우승을 기다려온 뉴욕 팬들의 기대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전역이 닉스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 주변 지하철역이 팀 색깔인 오렌지와 블루로 꾸며지고 워치파티 입장권은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롱아일랜드 곳곳의 스포츠바와 지역 상권도 특수를 누리는 등 27년 만에 NBA 파이널 진출에 도시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2025-2026 NBA 파이널이 오늘 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프로스트뱅크 센터에서 막을 올립니다. 서부 컨퍼런스 챔피언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동부 컨퍼런스 챔피언 뉴욕 닉스가 7전 4선승제 우승 경쟁에 나섭니다. 두 팀이 NBA 파이널에서 맞붙는 것은 1999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당시 샌안토니오는 뉴욕을 꺾고 구단 역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62승 20패를 기록한 샌안토니오는 홈코트 2점을 안고 통산 6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특히 샌안토니오는 불과 2시즌 전 22승 60패를 기록했던 팀이지만 빅터 웨반야마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력을 끌어올리며 정상 문턱까지 올라섰습니다. 뉴욕 역시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와 필라델피아를 차례로 꺾었고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서는 클리브랜드를 상대로 4연승을 거두며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플레이오프 11연승을 기록하며 최고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최대 관심사는 양팀 에이스의 맞대결입니다. 샌안토니오는 올해의 수비상 수상자인 빅터 웨반야마가 공수의 중심을 맡고 있으며 뉴욕은 플레이오프 내내 뛰어난 활약을 펼친 제일런 브런슨을 앞세워 우승에 도전합니다. 뉴욕 팬들의 기대도 뜨겁습니다. 닉스의 마지막 우승은 1973년으로 이번 파이널은 53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무대입니다. 닉스 구단은 1차전이 열리는 오늘 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공식 워치파티를 개최하며 입장권은 판매 시작 1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센트럴파크 서머스테이지에서는 무료 야외 응원전이 열리고 뉴욕 전역의 스포츠바와 레스토랑에서도 대규모 응원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53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뉴욕 닉스와 새로운 왕조 구축에 나선 샌안토니오 스퍼스. 27년 만에 성사된 파이널 리턴 매치의 승자가 누가 될지 농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연방정부의 우려와 제동에도 불구하고 맨해튼 34가의 버스 전용도로 이른바 버스웨이 조성 사업을 재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시 당국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버스 운행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맨해튼의 대표적인 동서 간선도로인 34가를 버스 중심 교통망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 재개합니다. 어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맨해튼 34가 버스웨이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 혼잡으로 인한 버스 정체 및 운행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맨해튼 14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버스웨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버스와 화물차, 응급차량 등은 해당 구간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지만 일반 승용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할 경우에만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웨이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정해진 외의 시간대에는 제한 없이 모든 차량이 버스웨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하루 약 2만 8천 명 이상의 버스 이용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너무 많은 뉴요커들이 교통체증으로 버스 안에 갇힌 채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34가 버스웨이는 뉴욕에서 가장 혼잡한 버스 노선을 실제로 움직이는 교통축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난해 연방고속도로청이 우려를 제기하며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화물차 운행 경로와 교통 흐름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진행을 보류했고 뉴욕주 역시 이에 따라 사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현재 연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계획안을 연방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도 포함됩니다. 교차로 인근 일부 주차 공간을 없애 시야를 확보하고 횡단보도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마이크 플린 뉴욕시 교통국장은 34가 버스웨이는 더 빠른 버스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안전한 보행 환경 그리고 더욱 효율적인 도로 운영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시내 첫 버스웨이인 14가 버스 전용 도로는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버스 속도가 최대 24% 향상됐고 이용객 수는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는 이달부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여름 공사에 착수해 올가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2021년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 마사지 숍에서 총기를 난사해 한인 4명을 포함 총 8명의 목숨을 앗아간 로버트 에런 롱의 사형 재판이 다시 본격화됩니다. 변호인단의 공백으로 지연됐던 재판 절차가 재개되면서 사건 발생 5년 만에 최종 사법 판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뿐 아니라 미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던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의 범인 로버트 에런 롱에 대한 사형 재판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격범 롱은 최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에 출석해 사형 재판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심리는 사형 사건을 담당할 변호인단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사형이 가능한 사건의 피고인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 2명의 변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 초 롱의 변호인 중 1명이 국선 변호인단을 떠나면서 재판이 지연돼 왔습니다. 최근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재판 절차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사건은 2021년 3월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마사지숍 한 곳과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롱은 연쇄 총격으로 8명을 살해했으며 희생자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이 중 4명은 한인 여성으로 유영애 씨와 박순정 씨, 김순자 씨, 현정 그랜트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반아시아계 증오범죄 우려가 커지던 가운데 발생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롱은 체로키 카운티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를 인정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애틀랜타 시내 골드스파와 아로마 테라피 스파에서 발생한 추가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롱에게 살인과 국내 테러 혐의 등 19개 혐의를 적용했으며 사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유가족과 아시아계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와 총기폭력의 비극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는 29일 후속 심리를 열고 사형 재판 준비 상황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에서 침술 치료에 대한 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단체 건강보험은 의료 제공자의 처방에 따른 침술 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보험 적용 문제로 치료를 망설였던 환자들에게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침술 치료에 대한 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은 지난 3월 주 하원을 통과했고 같은 내용의 상원 법안도 6월 2일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은 90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법안은 침술 치료를 대형 단체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대상은 뉴욕주에서 발행되거나 갱신되는 대형 단체 건강보험 가운데 의사진료나 종합의료보장을 포함한 보험입니다. 다만 해당 법안이 모든 보험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본인 부담금과 공제액, 공동보험, 진료 횟수 제한, 이용심사 등 일정한 관리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기 전 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인지 또 몇 회까지 보장되는지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은 보험 적용 문제로 침술 치료를 망설였던 환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나 근골격계 통증으로 침술을 보조 치료로 찾는 수요가 이어져 온 만큼 접근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점은 주지사의 서명 여부와 시행일, 그리고 각 보험 계약의 발행, 갱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집주인과 소규모 건물주를 대상으로 건물 안전 점검을 무료로 벌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뉴욕시 민원전화 311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전국 주택 소유의 달을 맞아 벌금 없는 무료 건물 안전 점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유지 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작은 문제가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시정부가 단속자가 아닌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무료 점검과 전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비용 없이 집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달 1일부터 7월 10일까지며 주택 소유주와 소규모 건물주,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뉴욕시 민원전화 311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은 데크 파티오, 옹벽, 6층 미만 건물 외벽, 미등록 보일러, 가스 배관, 미등록 개인용 엘리베이터, 보도 하부 공간, 상업용 간판 등입니다. 점검 중에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즉각 벌금이나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대신 시 빌딩국 DOB 전문 인스펙터가 수리 방법과 허가 절차, 관련 시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왔습니다. 뉴욕시 건물 100만여 채 가운데 약 75%가 196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인 만큼 사전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무료 점검이 건물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대형 마약 밀수 터널이 적발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 터널은 샌디에고 오테이 메사 지역의 바이폴레스라는 할인점 매장 바닥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깊이 55피트, 길이 약 2000피트 규모로 환기시설과 전기설비, 철도 레일까지 갖춘 정교한 구조였습니다. 당국은 차량 세대에서 코카인 포장물 851개, 무게 1톤이 넘는 양을 압수했습니다. 시가로는 약 4,5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수사당국은 이 터널이 멕시코 최대 범죄 조직 중 하나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A에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특별수사팀은 마약 밀매 공모 등의 혐의로 미국인과 멕시코인 등 남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과 1,000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530원을 넘어서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 시간 3일 오후 7시 49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89% 상승한 1,530.45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지난달 15일부터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9년 2월과 3월에 11거래일 연속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엔화 약세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내 증시 순매도도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높은 국제유가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윌리엄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을 국가정보국 DNI 국장 대행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펄티 청장이 시장 안전성과 건전성을 관리해온 경험이 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펄티 청장은 국가정보국장 대행을 맡으면서 기존의 연방주택금융청장과 페니메이, 프레디맥 의장직도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펄티 청장이 정보안보 분야 경험이 없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해온 인사들에 대한 모기지 사기 의혹 제기에 관여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의를 밝힌 털시 게버드 국장의 후임 대행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미 정보기관 수장 역할을 겸임하게 되면서 인사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월드컵 우승 트로피가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의 아메리칸 드림몰을 찾았습니다. 코카콜라가 후원하는 피파 월드컵 트로피 투어의 일환으로 피파 월드컵 공식 우승 트로피가 3일 아메리칸 드림몰에 전시됐습니다. 팬들은 트로피를 가까이에서 보고 사진을 찍으며 월드컵 분위기를 미리 즐겼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14년 독일의 월드컵 우승 멤버인 바스티안 슈바인 슈타이거가 참석해 트로피를 공개하고 팬들과 만났습니다. 트로피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는 아메리칸 드림몰이 월드컵 기간 동안 진행하는 축구 축제 드림팬 페스트의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은 6월 11일 개막하며 결승전은 7월 11일 인근 멜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3일 수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